네, 한 주간 월가 현지를 가장 뜨겁게 달궜던 이슈들 조금 더 자세하게 접근해 보겠습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 월가 현지 금융권의 애널리스트이자 헤지펀드 파트너로 근무하고 있는 김성균 파트너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파트너께서 2분기 실적을 전해줬던 종목 한 가지를 선정해 주셨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 저희가 자세하게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파이브빌로우가 2분기 실적 발표를 전해줬는데 사실 이 파이브빌로우라고 하는 종목 자체가 국내 투자자들에게는 조금 생소한 기업이긴 하거든요. 어떤 종목인지 먼저 소개해 주시죠. 네, 파이브빌로우는 저가품 전문 유통기업입니다. 다수 제품 가격은 $5 이하이며 현재 약 1,100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요 고객은 중산층 10대이며 스포츠용품, 게임, 장난감, 서적, 액세서리 등등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실적 발표 전 PE 40배인 성장주입니다. 최근 Dollar General, Dollar Tree, Always, Bargain Outlet 등 저가품 전문 유통기업이 잇따라 기대치에 못 미치는 실적과 전망치를 발표하면서 이들의 주가가 하락했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 중단과 기저효과가 줄어듦으로 인해 동일 매장 매출 성장률이 둔화되거나 매출이 하락했고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류비 상승과 영업 딜레버리지로 인해 영업이익도 시장 기대치에 못 미쳤습니다. 이들과 달리 파이브빌로우는 성장주이기에 다른 저가품 전문 유통기업과는 다른 실적과 전망을 발표했을까 하는 기대 때문에 주목을 받게 되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내용을 들어보니까 파이브빌로우 실적 하나만 보더라도 기저효과 소멸 그리고 공급망 차질과 같은 이 다양한 경제 상황들을 저희가 한눈에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파이브빌로우 실적 좀 본격적으로 분석해 주시죠. 파이브빌로우는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지만 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 $6.5억 기록하며 2019년 2분기 대비 55% 상승했지만 시장 예상치 대비 2% 낮았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은 21% 상승했지만 이는 1분기 상승률보다 2% 낮은 수치였습니다. 경기 부양 지원금의 중단으로 인해 상승률이 둔화된 것입니다. 영업이익은 $0.9억 기록하며 2019년 2분기 대비 139%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2% 높았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했지만 점유비용 레버리지로 인해 매출 총이익률이 1% 상승했으며 고정비 레버리지로 인해 판관 비율이 하락해 영업이익률은 5% 상승한 13%를 기록했습니다.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은 $1.15를 기록하며 2019년 2분기 대비 125% 상승했고 시장 예상치 대비 4% 높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매장당 재고는 2019년 2분기 대비 5% 감소했으며 건전한 상태입니다. 네, 매출은 비록 시장 예상치에 살짝 못 미치는 결과로 나타났지만 그래도 이익이 양호한 결과를 발표했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해석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3분기 실적 가이던스에 대한 내용도 포함이 되어 있었을까요? 파이브빌로우는 매출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지만 이익은 시장 예상치를 하회하는 전망치를 발표했습니다. 2021년 3분기에는 매출 5.5에서 5.57억을 기록할 것을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2% 높은 수치였습니다. 동일 매장 매출 상승률은 중간 한 자릿수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1%로 하락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한 물류비 상승 때문에 매출 총이익률이 하락하고 고정비 딜레버리지로 인해 판관 비율이 상승할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주당 순이익 23센트에서 30센트를 기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전망치 범위 중간 지점은 시장 예상치 대비 2% 낮은 수치였습니다. 네, 이렇게 가이던스까지 발표가 되면서 투자자들이 어떤 반응을 나타냈을지도 궁금합니다. 아무래도 이 매출 결과가 컨센서스를 하회하는 수준으로 발표가 됐다 보니까 주가에도 조금 악영향이 있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떤가요? 파이브빌로우는 코로나 바이러스와 공급망 차질로 인해 미래가 불확실하다며 2021년 전망치는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공급망 차질과 물류비 상승은 2021년 하반기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2022년까지 이어질 것 같다고 예측했습니다.
파이블로우가 시장 예상치에 못 미치는 매출 발표했기에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매출 전망치에 대한 신뢰도가 낮아지고 또 시장 예상치를 하는 주당 순이익 전망치를 발표했기에 저가품 전문 유통시장의 성장률 둔화에 대한 의심을 덜어내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파이블로우 같은 경우 PE가 40배 되는 성장주이기에 높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실적 발표 이후 주가는 13% 하락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5빌로우에 대한 실적 자세하게 분석해 봤고요. 그러면 5빌로우가 포함되어 있는 마켓에 대한 이야기도 마지막으로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 제품을 전문적으로 유통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보면 되겠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앞으로 이 저가 제품 유통 전문 시장의 향방에 대해서 분석해 주신다면요? 장기적 추세는 바뀌지 않았기에 저가품 전문 유통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난 20년간 미국에서는 상류층과는 달리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순자산은 하락했습니다. 이로 인해 지출을 낮추기 위해 중산층과 저소득층의 저가품 전문 유통 기업에서의 소비는 계속 이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성장 방해 요소가 있습니다. 공급망 차질로 인해 물류비가 상승하고 인건비 또한 급등하고 있습니다. 저가품 전문 유통시장의 주고객층은 가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비자들이기에 가격을 인상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비용 상승에 따른 영업이익률에 하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네, 저가품 전문 유통시장의 경우에는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방해 요소가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꾸준한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겠다라고 예상해 주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5빌로우 그리고 그 마켓에 대한 이야기까지 자세하게 한번 나눠봤습니다. 지금 월가는 시간 김성균 애널리스트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